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지금 한국 내부는 무척 복잡합니다. 연일 언론과 여론은 헌재와 특검, 청와대와 국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부 환경은 더욱 혹독합니다. 트럼프의 외교 행보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에 한국은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성격의 경제 불이익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대기업 롯데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최대 1년 반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을 그만두는 이른바 경단녀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관련 연구 책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장바구니 소식 또 물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도 좋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결정 이후에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섰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여러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중국의 경제 보복은 일종의 경고 수준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 이 롯데그룹과 국방부 간의 사드 부지 맞교환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에 롯데는 최악의 경우 중국 사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이 대응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사실은 좀 민감한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갈등 정도로 사실은 좀 경고가 오고 간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굉장히 가시화됐거든요. 국방부와 롯데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중국은 지난해 11월이었죠. 그 국방부와 롯데가 토지 교환 협의를 했는데요. 바로 2주 뒤서부터 중국 내 롯데 계열사 180여 곳에 대해서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장에 대한 전례없는 일제 세무조사가 들어갔고요. 네. 소방, 위생, 안전점검도 실시가 됐었습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중국 선양에서 짓고 있는 롯데월드의 그 선양 공사가 전격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롯데월드의 선양 부지 같은 경우에는 16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고요. 네. 건축 면적은 150평방미터 규모인데요. 롯데가 2008년부터 3조 원을 들여서 추진해왔던 이런 그 롯데타운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베이징에 있는 롯데슈퍼 3곳이 폐점이 됐고요. 네. 또 중국 알리바바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쇼핑몰인 그 텐마오에서 롯데 그 플래그숍이 철수하는 것도 사드와는 전혀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지금까지 소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물론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이런 얘기만 들어도 이게 과연 지금 우려 내지는 대책,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 소장님께서 저희 생생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손자병법식 중국 협상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본격적으로 보복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보복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3월 중순서부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아무래도 한미의 합동 군사 훈련을 보면 키 리저브 훈련이 3월 말서부터 4월 달까지가 전개됩니다. 이때 중국의 그 비대칭 전력인 핵 억지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한반도의 그 사드 배치를 가상한 훈련이 시작되고요. 네. 또한 미군의 그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텔스 함정인 중알트뿐만 아니라 F-22 스텔스 전투기까지도 한반도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3월 15일 되면은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에 CCTV 같은 경우에는 3.15 완우의 그 기업 고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네네. 여기에서 롯데를 비롯한 한국 기업
고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서비스 대응 방식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발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가지 그 보복 조치가 단계별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걱정되는 바가 뭐 소장님께서 계속 분석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중국 정부의 공식 조치를 내세우진 않지만 즉 쉽게 말하면 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법상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조치인데 좀 그 조치가 과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외교적 채널로 이런 경제적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불편함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죠? 네, 지금 중국 정부의 그 전방위적인 압력이 상당히 가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판로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중 간에는 사드 배치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보복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재 재판에 좀 회부한다든지 그리고 통상 장관들 사이의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원청적으로 그런 사태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 증거를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외교적 갈등이 커지는 것을 좀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 아직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결국은 정말 말 그대로 물밑에서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게 기업들의 마음이고 또 관련된 이 경제와 연결된 분들의 마음일 텐데요. 앞서 한 몇 달 전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지만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견제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검역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장벽을 높여서 굉장히 불편하게 이 수출 상황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더 보편화되는 게 3월 달이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에 결정이 되고 난 뒤부터 중국의 경제 보복이 단계별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던 것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중국이 통관 불허한 수입 화장품만 하더라도 68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산이 28%인 19건에 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그마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서류 제출 미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불허 판정을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도 이런 그 경제적 보복은 계속 다른 산업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중국의 어떤 이런 행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뭔가 대비 같은 것들을 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기업들은 지금 판로 개척이라든지 우회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대안들을 좀 지금 한 번 더 제시하고 언급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격화되면 중국의 무역 장벽을 계속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좀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에 우리 그 민간 기업들의 그 수출 돌파구였던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작년에 한 39조 원 정도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그 성장 동력이 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화장품, 미용기 같은 뷰티 상품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고요. 앞으로 출산용품이나 유아용품, 전기밥솥 같은 쪽에서도 규제를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비관세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케팅 전략을 상관하게 같이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뭐 이런 제품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한류 연예인들의 출연과 노출을 금지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시작되어 왔고 이제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생허가증, 행우세 면세 폐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기업들의 노력만큼 중요한 게 정부 역할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케팅 또 벽이 높아져도 그 벽을 넘어서 중국 또 고객들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게 기업의 몫이라면 정부 또 어떤 정치권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좀 통 큰 협조,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당국의 한한령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중국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가뜩이나 미국이 최근 그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보호 무역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통상 외교적인 해법을 마련해서 풀어줘야 되는데요. 네. 우리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만 올인하기보다는 동남아라든지 남미 시장 다변화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꾀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정상 간의 그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네.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정치적 외교적 갈등을 좀 풀고요. 경제적 해법을 마련하는 노력도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국은 지금 정상이라는 부분이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인데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 관련된 이슈 인터뷰 듣다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모두 나누는 시간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1683년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경제 보복입니다. 이게 내일과 무슨 상관이겠나 하겠지만 사실 중국과 한국의 경제 관여도를 보자면 좌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드 논란 이후로 중국이 계속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관세, 즉 법적이지 않은 암묵적인 물밑의 압박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비관세 장벽이 화장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롯데 간 사드 부지 맞교환, 이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중국의 경제 보복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이 경제 보복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상 외교라던가 어떤 국가 외교, 정치, 경제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일일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해법 제시하시겠습니까? 또 보시면서 드는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도에선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포즈만 잡아도 사람들이 함께 찍자며 매달리니까요. 누구나 특별해지는 곳, 인도가 묻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8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아버지, 화물차 운전하면서 기름값 걱정이셨죠? 화물복지 삼성카드로 바꾸면 기름값 할인된대요. S51 GS 칼텍스 리터당 40원에서 최대 100원 혜택. 화물복지 삼성카드. 아버지, 힘내세요. 연회비 없음. 연체이자율 연 21에서 27.9%.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차등. 카드 신청 전 자세한 이용 조건은 상품 설명서 약관 참조.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타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 경제에 출렁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대응 방안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3분의 1 이상이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지진에 대한 여파도 지난해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주말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죠. 정부도 점검하고 좀 대응 방안 찾고 있다고요? 네, 오늘 금융시장만 보면 사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북한이 도발하면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증시는 급락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보니까 방금 전에 대충 0.13% 소폭 오름세고요. 원달러 환율도 2.3원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에 관계기관 합동 점검만 회의를 열었고 또 한국은행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은 일요일에 발사돼서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보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렇게 북한이 도발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고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다만 또 이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해서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또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좀 이상 징후가 포착된다 이러면 상황별로 대응 계획에 따라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의 양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죠? 네, 오늘 오전 9시 25분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2일에 1차 소환이 됐었고 또 이후에 19일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소환입니다. 특검은 그동안의 뇌물 공여 혐의를 좀 보강 수사해 왔는데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부회장은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장기간 조사가 또 이어질지 계속 뉴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월급 7,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이 많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7,800만 원 이게 보통 직장인에게는 거의 한 사람 연봉 또 이 정도 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월급으로 받는 고소득자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국에 3,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13년 2,522명에 비해서는 한 35% 늘어난 건데요. 국민건강보험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현 위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에서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월급이 7,810만 원 이상이어서 그 건강보험료 최고액인 월 239만 원을 내는 사람을 쉬어보니까 모두 3,403명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삼성전자 소속이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로펌이죠. 김행장 법률사무소 소속이 11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무법인 광장이 28명으로 3위,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메리츠종금증권이 각각 14명으로 공동 4위였습니다. 또 장수 막걸리로 유명한데요. 그 탁주를 만들어 파는 서울 탁주 제조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막걸리 제조 공장 세 곳에서도 국내 웬만한 대기업보다 이 초고액 소득자가 더 많았는데요. 네, 신기하네요.
네, 이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도봉연합 제조장에서 최고의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12명으로 6위를 기록했고요. 이 밖에도 고로연합 제조장과 영등포 연합 제조장에도 각각 7명씩 있었습니다. 네. 현재 이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직장인은 월급이 7,8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얼마를 더 벌든 간에 상한선이 월 239만 원까지만 내면 되거든요. 네. 이 기준을 보면 2010년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너무 적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이제 정부가 지난달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2010년이 아닌 전년도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30배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건보료 최고액 상한선은 301만 5천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소개해드리면서 연봉인 줄 알았는데요. 다시 인터뷰를 듣다가 월급으로 확인했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니까 7억 8천 정도 되시는 분들이군요. 자, 건축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 건축물에 준공 30년 이상 됐다. 좀 걱정되는 뉴스인데요. 네, 요즘 여기저기 지진도 좀 발생하고 이래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네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 전국에서 254만 3천여 동, 그러니까 전체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도권에 25.4%가 있고요. 지방에 40.1%, 그러니까 지방이 훨씬 많았는데요. 네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물이 47.6%로 가장 많았고요. 상업용이 21.3%, 그리고 공업용이 10.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높이 경쟁, 그러니까 마천루 경쟁도 치열했는데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102개 동으로 지난해보다 8개 동 증가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지금 최고층 건축물은 부산의 해운대 두산 위브더 제니스인데 이게 80층 빌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건설 중인 이제 초고층 건축물 중에서 서울 제2롯데월드가 113층이니까 조만간 순위가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부산에도 롯데타운이 107층, 그리고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101층으로 건설 중이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100층 빌딩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올라가는 빌딩만큼 좀 안전도 많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건보료로 본 고소득 직장인 통계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사실 연봉인지 월급인지 잠시 헷갈리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사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이 좀 올라가게 되긴 하는데, 이 개편안에서는 사실 고소득자의 부담을 너무 고려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지금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는데, 이런 불만 좀 잘 감안해서 잘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라고 부르면 그 경제라는 말에 포함된 뜻은 수출 기업, 혹은 경제 분야의 리더, 혹은 숫자로 표시되는 성과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경제라고 말할 땐 일하는 사람, 또 소비자 이런 것들도 중심에 떠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무게중심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당연한 말 같지만 지켜지지 않는 이 실태, 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큽니다. 어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불이익이 있고 또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가정과 일 혹은 경제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과 기업 이런 것들의 어떤 균형이 맞지 않다 이런 의미겠죠. 이 연구를 담당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윤자영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게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한 분석, 효과 이런 것들을 다루셨는데요. 어떤 연구고 또 핵심적으로 어떤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네, 본 연구는 이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라고 해서요. 네. 크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휴가 제도, 부모 휴가 네. 하고 산전의 휴가하고 유연근무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도들이 그동안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고요. 그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정착되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들이 노동시장적인 측면에서 네. 어떠한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업 단위에서 그리고 근로자 단위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결국은 회사 또 일하는 근로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쭉 살펴봤는데 사실 이 현재 육아휴직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효과를 좀 총평하자면 어떻습니까? 아직 정착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어떤 쪽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해 온 사업이기도 한데요. 네네. 네, 일가정 양립 지원 가운데에서도 어떤 제도는 나름 잘 정착되어 있지만, 네. 다른 제도는 그렇게 정착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산전의 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것은 이제 많이 정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하고 만나보면, 네. 뭐 이런 제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근로자가 요청하면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출퇴근 시차제, 네. 그러니까 좀 뭐 10시에 출근하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요런 거 정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거나 네. 어떤 이제 일정을 조절한다거나 일주일에 한 뭐 4일 일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유연근무제는 네. 많이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의 사용이 많이 저조하죠. 부모님과 네. 같은 데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휴가제도가 자녀를 키우는 거는 여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냐, 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여전히 존재해서 정착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지만 아직 네. 좀 갈 길은 좀 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만 봐도 아이를 낳는 것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정착된 바가 있지만 그 이후로 또 사실 양육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된 유연근무라든지 여러 제도들은 좀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다. 이런 실텐데 이번 연구에서 실제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 관계자 또 직접 그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도 하셨지 않습니까? 뭐 들어보시면 참 여러 내용이 들렸을 텐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던가요? 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요. 네.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그나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네. 좀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 네네. 이제 문제는 사용하고 난 뒤에 근로자들이 다시 직장에 이제 복귀하더라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네. 복귀를 하더라도 또 기존에 하던 일하고는 다른 직무에 배치받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기업이 이제 의도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이런 재반 상황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법에 의하면 동일 직장뿐만이 아니라 동일 직무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동일 직무에 배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취지대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데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저도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기업하고 근로자가 서로 상황 인식이 좀 다르지 않은가. 서로 소통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 네네. 근로자가 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갔다 와서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현실인지에 네. 대해서 기업은 잘 모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그거로 인한 이제 업무 공백 등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이 그렇죠. 발생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기업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배려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은가.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크게 이 제도가 고용 유지 효과 라는 측면에서 네. 한계가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88만 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와 인터뷰할 때 그 아내분이 출산을 하고 경단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 얘기와도 같습니다. 결국 출산 전후 혹은 육아휴직 전후가 다르다라는 게 지금 좀 관건인데 이 연구 결과 보니까 육아휴직 하셨던 분들 중에 1년 이상 사용했을 경우 절반 정도는 1년 내 회사를 떠난다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이제 보장하는 이유는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좀 집중해서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일하라.
라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이제 취지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오래 일하느냐, 오래 할 수 있느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를 1년 기준으로, 물론 더 뭐 짧게 내지는 더 길게 시점을 바꿔서 볼 수도 있었겠지만,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정도만 이제 돌아왔다, 그 직장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 이런 흉흉한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단계에서부터, 약조를 받는 거죠. 암묵적으로. 네. 휴가는 주는데, 휴가 끝나면 복귀하지 말아라는 식의 좀 압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업무를 비워둘 수도 없고, 그렇죠. 또 동료들끼리 나누라고 해도 또 동료들도 이렇게 또 다른 압박이 되니까, 예. 압박이 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딱 1년짜리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네. 쉽지 않은 일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는 보내주지만 돌아오지 마라 하면서 이제 휴가자 대신에 아예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사실 육아휴직을 간다는 건 네. 사실 주변에 이제 어린이집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한다는 건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거든요. 직장의 여건이 정시퇴근이 어렵다거나 뭐 출퇴근 시차제조차도 허용이 안 된다거나 아이가 불시에 아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네네. 육아휴직을 갔다 와서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1년 동안 갔다 와도 직장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불이익이 발생을 하면 다른 직무에 배치됐다거나 보상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이 있으면 이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겹쳐서 그렇죠.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싶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에 따르는 실직 위험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대신에 어린이집을 맡긴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영아를 돌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은 주변에 흔치 않고 네. 그래서 인터뷰 때도 드러났지만 사실 친인척,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이런 분들이 조력해 주시는 분들은 사실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 그만큼 어린이집만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사실 휴가를 사용하고 나서도 직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뭐 지금 이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생각할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제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양육 환경이 안 된다면 결국 특히 양육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여성들은 이 소중한 인재들은 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막힌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도 충분히 오픈마인드로 고민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 뭐랄까요 좀 기업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해결점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인력 운영 자체가 불확실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기업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동안 이제 실증 연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이제 가족 친화 인증 제도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제도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는데 사실 그 기업들은 원래 이제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해도 괜찮은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이제 보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저희 연구에서 이제 밝혀진 바가 제 생각에는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일부 이제 이윤이나 이윤과 같은 이제 재무상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이제 보였다라는 것이 큰 성과가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제 당장 귀찮죠. 사실 한 명의 근로자가 당장 자리를 비우면 그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인사 노무 이제 관리 비용이 초래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사실 저희가 이 연구에서 다룬 거는 이제 경제적 지표에 따른 효과인데 요즘에 이제 근로자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가제도나 유연근무제가 얼마나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그 직장을 선택하는데 큰 그 기준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연구에서도 이제 적어도 불리한 영향이 없는데 그런 이제 이미지 차원 그 좋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앞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실증적으로 그 주장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그 상황을 분석해 본 겁니다. 기업들의 어떤 이익 부분도 살펴봤고 여러 가지 뭐 고용보험을 통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바가 정착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열쇠를 쥐고 있고 기업이 환경 조성에 나서야 되는데 뭐 기업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부 정책과 정부가 이끌어가야 될 환경 그런 면에서 좀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희 연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네. 휴가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네네. 이 일가정 양립 되고 있는 것은 통해서 네. 고용률하고 뭐 출산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네. 바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휴가제도 활용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업이 얼마나 이 근로자의 자녀 양육 책임을 인정하고 네네. 그 이제 비용 부담을 함께 할 것인지 네.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보육 시스템도 이제 보육 시설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이 보편적인 차원에서 확대는 되었지만 영아 보육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족한 현실이라 그런 점에서 좀 더 이제 좀 시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일정 기간 동안의 그 휴가 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차원에서 네. 근로자가 자녀를 키운다라는 사실을 기업에서도 이제 맘 놓고 얘기하고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같이 해결하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그런 식으로 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녀 양육 과정 전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 전체를 필수적인 노동 비용으로 좀 생각하고 기업과 노동자 또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윤자영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장바구니 물가 살펴보면서 또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에 하지만 또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재영입니다. 네, 자 주머니 걱정 안 하고도 식탁을 좀 알차게 채워줄 수 있는 방법 물가 동향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상승하는 품목은 수박, 건오징어, 닭고기가 있는데요. 네. 수박은 지금 출하 지역이 경남 함안, 전북 고창을 포함한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월이 되면서 1월보다 눈도 많이 오고 추웠었죠. 네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기온이 떨어지고 일조량도 감소하면서 수박 생육이 부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에도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살짝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네. 네, 또 건오징어도 가격이 좀 오르겠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과 더불어서 이 어린 물고기를 남획하는 불법 조업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네, 원재료인 이 오징어 어획량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면서요. 건오징어도 가격이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자연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다 보면 결국 아예 다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인데 AI 때문에 또 닭고기 가격도 오르고 좀 어려운 점들이 있네요. 이런 부분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닭고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꾸준한 반면에요. 이 AI가 발생하면서 알을 낳는 산란계와 식용으로 이용되는 육계가 많이 살처분되었습니다. 네. 예, 향후에도 자라날 병아리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닭고기 가격은 다소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3,300만 마리 이어서 또 계속 충격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좀 내려가는 품목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면에 붉은 고추와 삼겹살 가격이 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붉은 고추는 출하 물량이 많지 않지만요. 가격이 평상시보다 높아서 주로 소비하던 이 요식업계에서 양념이나 고명용으로 쓰이던 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겠고요. 또
또 삼겹살은 현재 사육 마리수가 증가한 상황인데요. 네. 지난 1월 등급 판정을 받은 이 마리수가 전년 1월보다 1.1% 정도 증가한 142만 6천여 마리였다고 합니다. 네. 예, 이렇게 시장의 공급 물량이 풍부해지면서 삼겹살 가격이 좀 내려가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구제역 때문에 고깃값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돼지고기는 괜찮습니다. 게다가 붉은 고추까지 같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뭔가 딱 메뉴가 떠오르네요. 찌개 이런 것도 네, 떠오르고. 그렇죠. 좀 돼지고기 맛있게 굽는 비법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 고기도 더 맛나게 굽는 비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당연히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셔야겠고요. 네. 이 돼지고기의 두께는 1cm 정도가 불에서 구웠을 때 가장 맛있는 두께라고 합니다. 네네. 네, 이제 고기를 누린내를 잘 제거하고 구우면 되는데요. 또 너무 자주 뒤집게 되면은 식감이 떨어져서 맛이 퍼석해진다고 하니까요. 구우실 때 최소한으로 한두 번 정도만 구워야 뒤집어야 육즙이 이제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탱글탱글한 맛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네, 저녁으로 돼지고기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후추 미리 뿌려서 구우시면 몸에 안 좋은 물질 나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찍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겹살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좀 하고요. 해산물 소식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식백세 저희가 간간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2월 어식백세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2월 어식백세 수산물로는 조기와 꼬막 두 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조기는 먹는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준다는 의미에서 조기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네, 단백질이 많은 반면에 이 지방 함량은 또 적어서요. 대표적인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랍니다. 네네. 네, 어린이 발육뿐만 아니라 이 어르신들 원기 회복에도 참 좋다고 하는데요. 네. 명태가 동해안을 대표하는 생선이라면 참조기는 서해안에서 손꼽히는 물고기인데요. 네. 네, 이 조기는 또 고려시대 때부터 궁중 수라상에 진상될 정도로 고급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조기는 간을 하고 해풍에 말리면 또 굴비가 되는데요. 네네. 특히 영광에서 생산되는 영광굴비는 지난 500여 년간 명성을 지켜온 전통 수산물입니다. 네. 자, 기운을 북돋아서 조기.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꼬막 이야기 좀 알려주시죠. 네, 꼬막은 저칼로리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철함유한 이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서 빈혈이나 현기증에도 좋고요. 병 후에 회복식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네. 이 꼬막은 수심 10m까지 진흙 바닥에서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벌교나 진해 쪽 이 남부지방에서 양식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벌교의 여자만 갯벌이 깨끗하고 또 모래가 섞이지 않다고 해서요. 이 벌교산 꼬막이 가장 최고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네, 아유, 침이 고입니다. 이 꼬막 사러 마트 같은 데 가보면 크기도 그렇고요. 좀 이름도 다르고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꼬막은 참꼬막, 쇳꼬막, 그리고 피꼬막이 있는데요. 네네. 이 중에서 참꼬막은 맛이 쫄깃하고 즙도 풍부해서 제사상에 올리는 고급종입니다. 그리고 새꼬막은 다소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털이 나 있는 종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제사에 올리는 이 참꼬막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채취하는 데다 완전히 성장하는 데만 4년이 걸려서요. 네. 2년 만에 채취하는 새꼬막보다는 가격대가 더 있는 편입니다. 네. 꼬막 어떻게 구입하면 좋을까요? 조기도 그렇고요. 네. 이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 수산시장에서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조기와 꼬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시중 가격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니까요. 제철에 맞아서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조기와 꼬막을 부담 없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문재영 대리님 덕분에 조기가 기운을 북돋다, 기운을 돕다라는 의미의 조기라는 이름이라는 걸 오늘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는데요. 또 경제 소식도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밥상 물가 소식도 기운을 북돋는 소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정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투자를 튼튼하게, 자산을 든든하게, 내일을 탄탄하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오빠 아직도 비타민 편식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로나민C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비타민 편식 말고 오로나민 C.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서 수영장? 그 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 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8012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조기 꼬막 맛있다고요. 저도 먹고 싶습니다. 2067님 힘든 일입니다. 저희 신랑도 목재 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거래 작년보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좀 해결책 나와야겠죠. 2067님께는 원두커피 선물 드릴게요. 남편분께 따뜻한 커피 한 잔 아침에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원마운트 티켓은 7726님께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국가가 나서서 해법 찾는 건 당연하고요. 작게 봐서는 개개인도 좀 중국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상인들도 바가지 씌우지 말고 친절하고 깨끗하게 하다 보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못하면 이렇게 개인들도 또 노력해야겠죠. 생생경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7357님 좀 대표자 회담 대통령 아니더라도 빨리 해서 좀 해결했으면 하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의견 주신 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